存立危機事態に該当するかということにつきましては、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日方如果真心想发展中日战略互惠关系，立即收回错误言论，切实把对华承诺体现在实际行动上。China's provocative statements and coercive economic response, they are very unhelpful and they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Instead of apologizing for and compensating, Japan is now revising and moving towards becoming military power. 네, 이번 랭킹부터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의 후폭풍은 국제적 편들기, 그러니까 새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을 두고 미국과 대만, 그리고 러시아, 북한이 지금 중일 갈등에 가세한 겁니다. 지금부터 각국의 입장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가장 적극적인 곳 있죠. 바로 중일 갈등의 당사자격인 대만입니다. 자, 대만 총통이 일본의 이 초밥 사진을 올리면서 일본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랬더니 아예 이번에는 일본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모두 해제했다고 합니다. 강 교수님. 이게 지금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이제 제재를 한다고 하고 대만은 풀어준다고 하고 대만이 아주 화끈하게 지금 일본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당사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본과 대만 관계는 원래 좋거든요. 예. 대만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국제화하는 게 목표예요. 안 그러면 그 거대 중국에 계속 압박을 받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과도 그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보호를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미일 동맹 이게 이제 중국 견제하는데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당연히 이 소위 반중 이쪽에 특히 그 지금 대만은 민주진보당이라는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정책청을 가지고 있는 당이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네. 미국도 중국을 향해서 경고를 날렸는데요. 주일 미국 대사가 과거에 일본산 가리비를 먹었던 사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올리면서 비판에 가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미국은 일단 일본 다카이치 총리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게 있어요. 예. 뭐가 다르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 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제로 과거 바이든 정부는 우리가 대만을 보호해 주겠다. 거기에는 군사적인 것도 들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이제 안 하니까 그럼 우리를 제대로 안 지켜주는 거 아니야? 또는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소위 방위 약속 이런 예. 것들이 제대로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신방위 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센카쿠 열도 지금 이제 그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여의다오라는 이 섬 지역도 미국이 계속 과거와 변함없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로우키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겨우 미중 관계를 봉합을 정상회담에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우선 급한 불부터 지금 끄고 왔는데 여기서 또 나가면 안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좀 이율 배반적인 말을 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동맹이라고 그래서 다 친구는 아니다. 이제 이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일본을 지원할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미 국무부도 분명하게 동맹국인 일본 지원할 거다. 그리고 주일 미 대사도 우리 기존의 약속대로 할 거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일이 중국을 다시 압박하는 이제 이런 현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요, 일본을 때리면서 중국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대만은 중국 내정이다. 대만 발언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은 일본은 역사 범죄와 왜곡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군국주의를 비판했어요. 최 교수님, 네. 결국에는 미일대,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진영 양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상당히 좀 저는 이게 뭐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환경이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미국하고 물론 더 가깝게 우리는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어떤 상황이 터지더라도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면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될 텐데 이렇게 자꾸 그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신냉전 체제처럼 돼버리는 것 자체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이지만 지금 일본과 중국이 너무 강경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일단 뭐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별히 개입하고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부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중국이 계속 각종 카드를 쓰면서 일본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유학도 자제시키고 수산물 수입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발언을 철회하라고 공세를 펼치고는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발언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는 내비쳤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私と習主席との間で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の構築という大きな方向性を確認しました。こうした考えに一切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예, 경주에서 있었죠.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전략적 호혜 관계 방향성 확인했다. 변함없다. 이걸 강조를 하면서 확전을 막고 싶다라는 뜻을 전한 것 같은데 강 교수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발언을 뭐 몇 번을 하든 어쨌든 대만 유사시 개입 관련 발언 철회 안 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세히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이 경과를 보면 그게 그 발언만 무슨 연설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일본 의회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점차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전쟁 나서 군함이 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집단 자위권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중국은 그 부분만 딱 띄어서 네. 찬스를 잡은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오기 전에 일본 2박 3일 방문해서 사실은 미일 동맹을 더 확고하게 했고 네. 그 안에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사실 우리 한미 그 팩트 시트에도 보면 양안 관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회에 새로 출범한 다카이치 정부를 완벽하게 특히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소위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예. 이게 앞으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우회적 메시지죠. 아하. 그리고 일본에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얘기는 본질은 철회를 하라라는 게 지금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네. 다카이치 총리는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총리 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당내 기반이 많이 없잖아요. 이제 소위 아베
이 세력 그리고 아소다로 이 세력을 업고했고 특히 유신회와의 그 극우 뭐 보수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 유신회와의 연정을 통해서 지금 총리가 된 거거든요. 그럼 예, 예.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아하, 국내적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가서 우리가 미국과 잘 하겠다고 했는데 중국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엊그저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모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정부 입장이 변함이 없다. 예. 이렇게 지금 일단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정부가 일본과 문화 교류를 중단하는 모양새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연예인들의 중국 공연이 갑자기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부득이한 사정이다, 불가항력적 영향이다라는데 강 변호사님, 네. 사실상 한일령을 본격화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드 사태 이후로 한한령, 우리 한국 문화가 중국으로 가는 것도 막았었는데 이번에 일본에 대한 문화 교류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짱구는 못 말려. 이것도 갑작스럽게 잠정 연기가 된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코미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12명의 일본 코미디언이 참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근에 있었던 그 일본과 그 중국 간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중일 갈등 여파로 뭐 일본에 있는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까지 뭐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지금 판다가 2마리가 있습니다. 원래 6마리가 있었는데 올해 6월에 와카야마에 있었던 판다 4마리는 이미 반환이 된 것이고 지금은 도쿄 우에노 공원에 쌍둥이 판다 2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들 같은 경우에는 4살 전후로 해서 중국 본토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우리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났던 푸바오도 4살이 되어서 작년에 중국 본토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만약에 도쿄에서 계속 있게 되려면은 2월에 돌아가기로 한 거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판다 외교라고 합니다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이 중국은 본인들과 우호적인 국가들에게 판다를 대여하는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본에는 1972년부터 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그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두 국가의 상황이 정말로 극에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관심은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에게 기회일지 위기일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결국에는 우리나라에게는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또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외교의 운신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위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우리 한국이나 일본을 다 코너에 몰면 자기네한테 불리해지니까 예. 아마 상대적으로 우리가 반사이익이 좀 있을 거다. 그건 이제 전술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볼 때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배후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뭐 원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일 갈등이 터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크게 우리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전략적으로는 중국의 생각이 크게 변함이 없을 거고 결국은 제일 우려하는 거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국에 대한 압박 이거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유화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변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술적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는 우리 이제 정부가 또 숙제로 안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로우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 매우 신중하게 국익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 주기 바라겠습니다.